네, 국내에도 백신 여권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백신 여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주가 관련주로 꼽히곤 하는데요. 다만 실제 도입 시 어떤 보안업체가 수혜를 볼지 그 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보안 솔루션 업체인 라운시큐어가 장중에 8%까지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백신 여권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은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크지만 그만큼 실제 수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블록체인 및 생체 인증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네, 뭐 블록체인 들어갔고요. 네. 생체 인증 솔루션. 뭐 느낌 있죠? 네. 네, 그래가지고 또 이게 백신 여건을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재무는 뭐 안 좋죠. 네. 네, 재무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사실 자. 우선 라운시큐어가 대장이냐, 네. 그리고 이제 또 SJ 솔루션즈 네. 이게 이제 대장이냐, SJ 솔루션 봐볼게요. 네. SGA 솔루션즈 이게 대장이냐 뭐 이런 것들. 근데 SGA 솔루션은 오늘 6% 가까이 빠졌고요. 빠졌어요. 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네, 드림 시큐리티, 네. 라운시큐어도 좀 빠졌고요. 네. 드림 시큐리티도 빠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네. 가장 괜찮다. 보안이- 가장 네. 이제 그 재무도 보안주들 괜찮고 이제 좀 약간 괜찮다라고 느끼는 종목은 네. 이 셋 중에 고르라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드림 시큐리티고요. 드림 시큐리티. 네, 드림 시큐리티가 가장 네. 세 개 중에는 재무 건전성이 가장 좋고 안정감 있는 기업이고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네. 대장의 색깔이 있어서 참 이제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네. 기업 자체적으로 재무나 이런 것들은 좋진 않아요. 네, 안 좋습니다. 네.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안 좋아요. 그냥 네.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가적이란 관계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이제 관계적인 걸로 봤을 때는 또 드림 시큐리티가 진짜 관계가 좋아요. 네, 자 정부 과제 참여를 많이 합니다. 네. 네, 양자암호 개발 정부 과제 참여. 양자암호 개발이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 그래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웬만한 보안을 다 뚫어버린다. 뭐 이런 굉장히 이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슈퍼 컴퓨터라고 했고 네. 요즘에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죠. 오. 네, 이게 양자 컴퓨터하고 이제 그거에서 이제 양자 암호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뭐 최첨단이겠죠. 네,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의 이제 개발,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 기존 암호 체계를 선택적으로 대처하는 양자 암호 개발을 이제 정부의 이제 그런 과제로? 정부 과제로 좀 하고 있다 이런 네. 것들. 그게 굉장히 이제 그 깊이가 깊은 것들, 깊은 부분으로 봤을 땐 드림 시큐리티가 네. 라운시큐어보다는 더 나은 기업이긴 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하는 게 네. 금융기관, 일반업체 등의 다양한 기관의 PKI 인증, 유선보안, 무선보안, 전자문서보안, 네. 그리고 솔루션 공급 및 SI 사업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그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도 거의 1,500억대 요 정도가 네.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130억 이 정도대가 나오고 있는데 네. 200억대로 좀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거의 한 600% 정도 오르는 네, 엄청난 또 분기 대비해가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2,800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성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고르려면 전 드림 시큐리티가 드림 안정감 시큐리티. 있다. 그리고 이제 SJ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좀 네. 약간 동전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동전주라기보다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이하기 때문에 네네.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고요. 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오늘 적자가 좀 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재물을 살펴봤을 때. 네, 그렇게 봤을 때 네. 백신 여권의 대저항주긴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 가진 않는데 우선은 백신 여권의 대장주인 건 맞아요. 네. 그럼 만약 이걸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라운시큐어의 한 3 그리고 지금 말한 드림 시큐리티의 7, 요 정도 7. 비율. 그러니까 3대 7의 비율 정도로 같이 사는 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네. 내가 한다. 대표님이 네,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네, 드림 시큐리티 삽니다. 네.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게 왜 재무를 좀 보고 그리고 네. 국가적인 연관되어 있는 걸 보냐면 네. 이런 기업들이 뭔가 이제 내재되어 있는 그런 리스크가 훨씬 적어요. 그쵸. 네, 적자가 나는 기업의 특징이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리스크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아시아나도 대표적이었죠. 그쵸. 아시아나 기업 그렇게 죽쓰고 있고 뭐하고 있고 힘든데 네. 그 안에서 배임명령 진짜 얼마나 그니까요. 배신감이 듭니까? 맞아요. 회사도 적자인데 그걸 뒤에서 빼먹을 생각만 하니 그니까요. 그러니까 법인이란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의 대표도 월급을 받아요.
네, 얼굴을 받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뭐 날린다고 해도 법인이 날라가도 대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국가에 책임지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해서 이제 법인세 감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곤 하지만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법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 네, 네, 그런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네. 뭔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도 내 게 아니라 법인 거죠. 네, 그쵸.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뒤에서 빼먹죠. 그걸 횡령. 배임 횡령으로 네. 빼가지고 뒤에서 몰래 차곡차곡 쌓이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 욕하는 거죠. 예, 욕해가지고 왜냐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걸리면은 주주들만 손해를 보는 맞아요. 거니까 뭐 본인들도 이거 하겠지만 네. 수갑 찰 수 있겠지만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쵸. 우리나라는 크게 받진 않아요.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재무가 좋은 기업들, 뭐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내재적인 리스크가 훨씬 적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요. 네. 그 드림 시큐리티를 뭐 훨씬 더 낫다고 보는 저의 시각은 뭐 그런 의미에서 재무적인 네. 안정성이 제일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운시큐어는 대장주니까 이것도 대장으로는 굉장히 대장만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뭐 갈 때는 대장을 사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백신 여건에 대한 것들이 한번 빵빵 터질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걸 사면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담지 마셔라. 어. 네,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 싶네요. 네.